이번 사연은 갓난아기 키우는 며느리에게 재취업하지 않는다고 성질 부리던 시모가 풀이 확 죽었다는 사연인데요. 신우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아기 키우는 여자입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어서 저희 결혼할 때 집을 장만하는 것이며 혼수를 장만하는 것이며 별 걱정하지 않고 결혼했습니다. 양가 어른들 모두 축복해 주셨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봐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바로 시어머니와 신우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시어머니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딱 이거예요. 자기 딸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에서 살림만 하며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아들은 돈 잘 버는 며느리 만나서 같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마인드. 물론 아들은 가사 일을 절대 하면 안 되겠죠. 2년 전 저희 결혼할 때 양가 도움 없이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모은 돈으로 집 구하고 살림살이들 사서 결혼했어요. 그때 제가 모은 돈이 남편이 모은 돈보다 훨씬 많았고요. 남편과 제 돈을 합쳐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저희는 빚을 지지 않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곳이 지방이기 때문에 집값이 싸서 가능했던 것이었겠죠. 결혼하고 1년 후에 아이를 임신했는데 유산기가 있다고 해서 저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결혼 후에 돌변한 시어머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하자마자 저에게 잔소리도 많이 하셨는데 특히 남편을 잘 돌보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밖에서 일하는 남편 여자가 잘 살펴줘야 하는 것이라는데 저는 집에서 놀고만 있어요. 저도 일해요. 이 말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이걸 말을 해야 아는 건지 집에서 남편 설거지 같은 거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도 자주 하셨습니다. 맞벌이를 하는데 남편도 가사일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시어머니이다 보니 저는 남편에게 제가 직장을 그만둔 걸 시어머니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죠. 나중에 제가 일을 그만둔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셨는데 그까짓 거 가지고 일을 뭘 그만두냐? 이러셨습니다. 이 말 들으니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만약 시어머니가 본인 딸에게도 같은 말을 한다면 덜 서운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신우와 저에 대해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딸은 고생하면 안 되고 며느리는 희생해서 아들이 좀 더 편하게 지내야 하고 시어머니는 딱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시어머니가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일 그만둔 것을 시어머니에게 비밀로 했던 건데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직접 듣고 나니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그때 일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저는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어요. 제가 사는 곳에 대기업이 들어와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특수 자격증 때문에 저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남편 외벌이로는 약간 빠듯한 느낌이어서 저는 아이 낳고 곧바로 다시 일을 시작하려 했어요. 그런데 막상 아기를 낳고 보니 이 갓난아기를 두고 일을 나간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저는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며 엄마의 정을 느끼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해야 하는 상황은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남편은 기술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월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 월급이 우리 세 식구 생활비로 모자랄 정도는 아니에요. 아이가 더 크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저희도 언제까지 이 집에서 살 수는 없으니 제가 직장에 다시 나가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끼고 살면 제가 좀 나중에 돈을 벌기 시작해도 될 것 같아서 다시 직장에 나가는 것을 미루고 있었어요. 아이 6개월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언제부터 다시 일을 할 것이냐 묻더라고요. 그렇게 집에만 있고 싶냐? 요즘 다들 맞벌이 한다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집에서 놀고 있을 거냐? 우리 아들 혼자 고생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눈치를 주셨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맞벌이를 하고 계셔서 아기를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시어머니도 일을 하고 계시고요.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다시 일을 나가기가 힘들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요즘 어린이집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자꾸 아이를 어린이집 영아반에 보내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었겠어요? 저에게 다시 일 나가라는 뜻이죠. 아이가 너무 어려서 돌진하고 나면 보내려고 한다.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압박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혼자 고생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 시어머니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신우가 옆에 있으면 신우도 시어머니 편을 들며 얘기를 해서 저는 더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신우는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결혼을 일찍 해서 초등학생 아이 둘이 있습니다. 신우 남편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저희 남편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버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우 남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요즘 같은 때에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좀 빠듯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신우 아이들이 곧 초등학생이지만 조금 있으면 중고등학생이 될 거고 그럼 학원비가 스케일이 달라질 텐데 말이죠.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신우가 저에게 일 나가라고 할 때 저는 어이가 없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일하라는 말씀 전혀 안 하셨고요. 저희 남편이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아끼면서 생활비 다 쓰고 돈이 약간은 남는 정도입니다. 아이에게 쓰는 것은 아끼지 않고 쓰고 있고요. 나중을 대비해서 저도 일을 나가야 하는 것은 알지만 저는 아이가 좀 더 크고 나서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마음이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저는 집에서 아이 키우며 살림을 하고 있으니 옷은 싼 것들을 사면 되지만 직장 다니는 남편 옷도 제대로 못 사주는 것이 좀 안타깝죠. 남편은 현재 우리 상황을 이해하니까 별 불만은 없어요. 혼자 돈 벌어오는 남편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저에게 별것도 아닌 일로 화풀이를 하기도 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혼자 자식 둘 키우시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분이니 저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성격을 아니까 시어머니가 저에게 일을 다시 나가라고 압박하다가 언젠가는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2주 전 토요일에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셔서 남편은 그날 출근해서 저랑 아이만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일부러 남편이 출근하는 날 저에게 오라고 했나 봐요. 신우도 와 있었던 것을 보면 둘이서 저에게 일하라고 압박을 하려고 저를 오라 했던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이 어린이집은 알아보고 있냐 물으시더군요.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을 보니 너무 피곤해 보이더라며 건강이 걱정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아직 어린이집을 알아보지는 않았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놀고 먹을 거냐? 평생 남편 혼자 일하게 둘 거냐? 요즘 젊은 부부들 모두 맞벌이 한다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시어머니보다도 옆에서 시어머니를 거드는 신우가 더 얄미웠어요. 신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으로 언제든지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신우는 마음만 먹으면 직장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일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으니 엄마가 화가 안 나겠냐는데 정말 저도 폭발해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소리 지르고 싶은데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 낳고 지금까지 어머니와 형님이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 번 한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들 하는 일을 수고하고 말고 할 게가 뭐가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왜 직장을 그만두었는지는 물어봐 주신 적 있냐고 했더니 그건 네 사정이지 이러시는데 시어머니의 이 말씀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임신했을 때 병원에서 유산기가 있다고 일을 쉬라고 해서 쉬게 된 것이라고 시어머니와 신우 눈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생활비로 모자랄 정도는 아니고 이 어린아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 다니는 것이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파서 좀 더 있다가 다시 직장에 나가려고 한다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혼자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고도 집에서 놀고 먹는 게 말이 되냐고 하시더군요. 능력 없는 남편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것은 안 보이냐? 내가 놀고 먹는 걸로 보이냐? 남편도 아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 생각만 해도 마음 아프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소리를 질렀어요.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손자이기도 한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그럼 결혼하고 지금까지 놀고 먹은 신우는 뭐냐고 했습니다.
신우 아이들은 이미 다 컸는데 신우는 왜 지금도 놀고 먹냐고 했죠. 어머니는 딸한테는 일하라고 안 하시면서 며느리한테만 일하라고 난리를 치시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러시는 거 며느리에게 실수하시는 것이고 사위에게도 실수하시는 것이라고 했더니 시어머니와 신우는 당황하더라고요. 신우 남편이 제 말 틀린 거 없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신우 남편은 요즘 세상에 맞벌이 안 하는 집 없으니까 당신도 이제 공장에라도 취직해. 그리고 어머니, 요즘 세상에 맞벌이 안 하는 며느리도 없지만 어머니처럼 며느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시어머니도 없어요. 이렇게 말해주는데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잘 정리해서 말해준 것 같아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나와 내 남편 중에서 누가 결정할 것 같냐고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머니 안 모시겠다고 하면 남편이 나랑 이혼할 것 같냐고 했죠. 이제 내 마음 다치게 만들었으니 나는 며느리로서 기본 도리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가 기분에 따라서 막말을 해도 참기만 했더니 나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 이제 모두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아이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2주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은 외벌이로 사는 거 못 보겠고 딸은 놀고 먹어도 되는 것이고 저는 남편과 확실하게 합의를 봤습니다. 아기 4살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기로요. 시어머니나 신우가 제가 일하는 것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남편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시댁에 평생 안 가고 싶지만 기본 도리는 하려고요. 제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이혼을 불사하고 시댁과 연 끊고 지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은 안쓰럽고 갓난아기인 손자는 안쓰럽지 않나 봐요. 시어머니는 맞벌이 하지 않는 며느리가 거슬려서 갓난아기인 손자가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지 엄마가 미친년인데 그걸 편드는 신우도 똑같은 미친년입니다. 그럼 미친 것들이랑은 안 보고 살아야죠.